대화가 재미없고 짜증이 나고 화가 나면은 말을 섞고 싶지 않고 관계는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인드 디톡스의 묻지마 캔디입니다. 오늘의 방송 제목은 부부관계 회복을 원한다면 이렇게 해보세요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좋은 부부 관계에 있어서 핵심 요소는 대화의 방식과 섹스, 즉 부부 성관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합니다. 즉 역으로 생각해 보면 어느 일방의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면 부부지간의 대화의 방식과 성관계 횟수와 방법 등에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피해 배우자가 남편의 말도 잘 들어주고 대화로 소통도 잘했고 성관계도 원만했음에도 남편이 바람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남편이 평생 바람이거나 치명적인 결핍이 있는 사람이었기에 어떤 배우자를 만났어도 외도를 했을 것입니다. 저의 지난 결혼 생활을 되돌아보면 성관계 횟수도 많지 않았고 그 행위 자체에 푹 빠져서 즐기지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말로 정신일도 하사불성, 대략 이런 느낌으로 그냥 통나무 같이 있었다고나 할까요? 그 자체에 빠져들지 못했던 거죠. 여튼 부부지간의 성관계에 대해서는 여러 번 언급을 했었기에 오늘은 부부 간의 대화 방식에 대해서 최성애 박사의 행복 수업에 나오는 가트맨식 부부 감정 코칭 내용을 기반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를 망치는 4가지 지름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 비난. 당신이 항상 그렇지 뭐. 맨날 술이나 마시고 들어오고. 당신 도대체 왜 일을 이따위로 해? 당신은 절대로 그런 거 못해. 이런 비난의 말 속에는 항상, 맨날, 절대로 이런 단어들이 들어갑니다. 비난은 당신은 인격적으로나 성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야 라는 뉘앙스를 풍기고 듣는 사람은 자신에게 공격하는 걸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반응이 나쁘게 나올 수밖에 없고 관계도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방어. 그러는 당신은 뭘 잘했는데 이게 당신 탓이지 내 탓이야? 당신도 그러잖아. 당신 안 그랬어? 왜 맨날 나만 잘못했다고 해? 위에서 언급한 비난의 말을 상대방으로부터 듣게 되면 이 발작 버튼이 이제 눌러지는 거죠. 공격을 받는 걸로 느껴지는 사람은 방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방어의 핵심은 나는 결백하다 또는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라는 의미로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고 자신을 상대의 비난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기본적인 본능에서 나오는 태도입니다. 세 번째, 경멸. 야, 이 세대가리야. 야, 이 뚱보하지 마. 주제 파악이나 하시지. 흥, 꼴에 잘난 척은. 경멸은 관계를 망치는 독 중에서도 가장 나쁜 독이라고 하는데요. 비난은 당신은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인데, 경멸은 상대를 자신보다 어리거나 못난 사람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조롱하고 비웃는 거죠. 경멸의 핵심은 상대보다 자신을 더 우월한 위치에 놓는 것입니다. 지적으로,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자신이 우월하고 상대는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상대에 대한 적개심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담쌓기. 어휴, 지겨워. 또 시작이군. 그래, 혼자 실컷 떠들어라. 이럴 땐 그저 피하는 게 상책이라니까? 저는 방어, 비난, 경멸을 하면서 서로 싸울 때는 그나마 희망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하지만 담쌓기가 되면은 이건 이혼 수순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눈 마주치지 않기, 전화기 꺼놓기, 차단도 하죠. 상대가 말하는데 대답하지 않기, 각방 쓰기, 집 나가기, 별거 하기 등은 모두 담쌓기입니다. 바람핀 인간들 중에 이러는 인간들 정말 많죠. 의도적으로 이혼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단계에서 담쌓기를 하면서 피해 배우자를 투명인간 취급을 합니다. 감정적인 소통이 끊긴 상태로 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비난 대신 요청하라. 상대를 비난하는 대신에 상황에 대해 불평하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비난은 여자가 어디 싸돌아다니면서 냉장고를 텅텅 비워놨어 라고 말하는 것이고, 불편은 집에 왔는데 먹을 게 하나도 없네 라고 상황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한테 관심이나 있어? 를 집에 일찍 들어와서 대화를 당신과 많이 나눴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건 요청입니다. 이런 식으로 요청하면 공격받는 느낌을 받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유연하게 상대방이 반응하게 됩니다. 요청을 할 때는 상대방이 절대로 하기 싫어하는 일은 제외하고 비교적 저항이 덜한 것들을 골라서 부드럽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당장 빨래 해줘. 빨래 빨래. 당장 당장. 이렇게 하지 않고 나 전달법으로
나는 당신이 언제까지 빨래를 어떻게 해주면 좋겠어? 라고 표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요청을 들어주었을 때는 고맙다라고 반드시 표현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고맙다라는 말을 들은 남편은 이거 말고 또 다른 거 해줄 거 없어? 라고 어깨를 들썩이면서 힘을 주고 말할 겁니다. 두 번째, 방어 대신 인정하라. 비난하는 사람에게 모두 다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정말로 인정할 만한 일에 대해서는 조금만 인정하면 관계가 독이 되지 않고 해독이 됩니다. 세 번째, 경멸 대신 호감과 존중을 표현하라. 관계를 개선해 가는 과정 중에서 아직 상대에게 마음이 완전히 열린 상태가 아니고 진짜 정말로 닫힌 상태이기 때문에 오해 소지가 있는 표정이나 말투를 쓰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진지하게 진심을 담아서 호감과 존중을 자주 표현해야 합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고맙다, 고마워, 어이구, 하면서 눈을 이렇게 옆으로 꼬려보면서 말하면 그거는 호감이나 존중하는 표현이 아니겠죠. 그 몸으로 나타난 언어가 있으니까요. 네. 네 번째, 담쌓기 대신 대화를 하라. 담쌓기를 할 때는 이미 신체적, 생리적으로 흥분의 상태이기 때문에 감정이 격해졌으니까 컴다운 시키려고 문 닫고 들어가거나 말을 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진정을 하고 대화를 시도를 하셔야 됩니다. 나 또한 마찬가지고 상대도 조금 진정이 되었을 때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상대의 관점을 들어주셔야 됩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더라도 옳다, 그르다를 따지지 않고 아, 그렇게 볼 수 있겠네 라고 반응을 하거나 아, 나를 믿고 이야기해줘서 정말 고마워 정도만 말하시면 됩니다. 네, 이상 좋지 않은 표현 대신에 이걸 유연하게 해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여러분들 속으로 무슨 생각하고 계신지 저 다 압니다. 바람핀 놈한테 내가 왜 저렇게 해야 돼요? 라고 소리치고 싶으시죠? 하지만 너는 바람을 폈으니까 죄인이고 넌 죽어야 돼. 나는 잘못이 1도 없어.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면 관계 회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변해야 상대방도 변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모든 것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습니다. 무조건 바람핀 남편만 잘못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단정하지 마시고 그래, 큰 죄는 네가 지었지만 나도 고쳐나갈 부분은 고쳐보자 라는 마음으로 대화를 시도하면 보다 나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믿거든요. 대화가 재미없고 짜증이 나고 화가 나면은 말을 섞고 싶지 않고 관계는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중이 지 머리 못 깎는다고 했죠. 저도 예전에 되돌아 생각해 보면 마음은 이랬지만 표현하지 않았던 것 같고 제대로 표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여러분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대화의 방식부터 풀어나가면서 관계 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새로운 남자친구를 만나면 이런 식으로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묻지마 캔디 마인드 디톡스로 검색을 해주세요.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Have a sweet mind detox. 다음 방송일에 우리 또 만나요. 안녕.